안녕하십니까. 생명의 신비 과목을 수강 신청해 주신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생명의 신비 과목 소개와 생명의 신비 과목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생명의 신비 1주차 1차 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교양대학 함희진 교수입니다. 생명의 신비는 생명과학의 이해라는 과목과 생명의 신비 과목이 있는데요. 생명과학의 이해는 생명과학의 개론 수준으로 생명과학에 대한 터미놀로지 수준이며 생명과학의 기본 개념을 소개하는 과목입니다. 반면에 이 생명의 신비는 생명현상 가운데 신비로운 생명현상 중심으로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생명현상에 대한 신비, 생명 개체에 대한 신비, 생명에 대한 발생의 신비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공부해 나갈 것입니다. 그림에서 같이 어떤 생명 탄생의 신비 같은 것도 포함되겠죠. 또 생명 복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루어 나갈 것입니다. 생명과학 가운데 생명의 신비 과목, 이 생명의 신비 과목의 교과목을 소개하고 그 교과목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 목표를 말씀드리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생명현상의 신비로움을 정리하고 소개해드림으로 말미암아 생명에 대한 존엄성과 또 생명현상의 경이로움을 느끼도록 해드림으로써 교양인으로서 또는 지식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한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생명의 신비 과목의 교육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느끼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신비로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이로운 것이고 그 생명에 대한 존엄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마찬가지고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구 행성에만 생명 현상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넓고 넓은 이 무한한 우주 가운데 지구 행성만 생명 현상이 있다고는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구 행성에 널리 펴져 있는 경이롭고 신비로운 생명 현상을 우리가 생명의 신비를 통해서 알아나가게 될 것입니다. 교과목의 소개를 말씀드립니다. 이 교과목은 생명현상 가운데 처음에는 세포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세포라고 하는, 셀이라고 하는 세포가 생물학의 기초가 되었었고 세포는 생명 단위의 기본 단위다 이렇게 믿었었죠. 그런데 왓슨과 크릭이 DNA를 발견하고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인식됨으로 말미암아 생명 현상의 기본 단위는 이제 세포가 아니라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유전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유전자 검사라든지 유전자 분석이라든지 유전자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겨났죠.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을 진단하는 진단 방법도 유전자 검사 방법입니다. 그래서 유전자에 대한 것을 배우게 되고요. 염색체, 각 생명체의 특징이나 정보, 이런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개체군, 개체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사이어티도 되지만은 사람의 개체 무리, 이제 그걸 인구라고 하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개미의 개체군, 또 물고기의 개체군, 또 새들의 개체군들이 전부 다 다릅니다. 또 이제 돼지에 대한 개체군이 다르고 호랑이에 대한 개체군이 다르며 독수리나 이런 그 바다의 큰 물고기인 고래에 대한 개체군들이 다릅니다. 그 개체군들의 비밀, 개체군들의 특징들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 보존과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 우리가 우리 개개인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존중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생물들의 다양성들이 굉장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또 다양하게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다양하게 생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구 생명체가 지구 행성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 보존과 생명 보존, 또 식물 보존, 동물 보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이고요. 또 멸종위기 동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생식과 발생, 어머니 몸속에서 또는 암컷의 몸속에서 동물들이 생성되고 어머니 몸속에서 인간의 생명체가 다시 생성되고 성장하고 생육하는 이런 발생 단계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어떻게 수정이 되고 수정란이 몸속에서 어떻게 태아가 되고 태아가 어떻게 아기가 되고 또 어떻게 출산이 되고 어떻게 자라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면역과 건강, 특별히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이런 것들에 의한 어떤 병원체들이 이제 지구 행성에서 많이 있는데 그것들로 인해서 전염병이나 감염병 이런 것들이 생성되는데요. 그러한 전염병이나 감염병에 대해서 어떤 게 면역이 되고 어떻게 예방 접종 같은 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건강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유전자나 염색체나 개체군이나 생명 보존, 생물 다양성, 또 생명의 생식과 생명 발생, 그리고 면역과 건강 등으로 대별되는 생명 현상의 신비로움을 정리하고 소개하게 됩니다. 이 생명의 신비 과목은 이런 것들을 소개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차별 우리가 배울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에는 생명의 신비 과목을 소개하고 있고요. 소개할 것이며 수업 진행 방식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또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주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주차 1차시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주차에는 유전자와 생명공학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DNA, 또 돌연변이의 원인과 유전자 변형, 그리고 유전자라고 하는 그 생명의 단위에 대한 이런 인식, 그리고 유전자 치료나 유전자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소개가 있을 예정입니다. 3주차에는 염색체와 세포 분열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특별히 텔로미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텔로미어의 사이즈가 점점점 줄어서 그 사람의 나이, 어떤 생명의 나이가 이렇게 지탱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텔로미어가 줄어들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텔로미어가 줄어들지 않는 세포들은 이제 생식세포나 암세포가 되는데 생식세포나 암세포처럼 텔로미어가 줄어들지 않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그 방법이 개발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텔로미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체세포 분열에 대해서 소개가 될 것이고요. 유성생식, 유성생식하고 유생생식이 조금 다른데요. 유생생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항암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항암치료는 이제 화학치료와 방사선 치료가 있는데요. 그것이 앞으로는 이제 탄소 나노 로봇에 의해서 치료될 것이라고 하는 것도 소개될 것입니다. 4주차가 되면 개체군 생태학을 배우게 되는데요. 개체군이 자라는 성장 곡선에는 지수성장과 로지스틱 성장이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지수성장 곡선과 로지스틱 성장 곡선이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개체군들이 성장하는데 특별한 두 가지 패턴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개체군이 증가하면 겪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그 사자라든지 독수리라든지 또는 고래, 그다음에 이제 돼지나 쥐, 또 물고기
작은 물고기들을 예를 들어서 소상히 설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체군 생태학에서 생존 곡선의 유형 세 가지, 그리고 수명과 생식과의 관계 이렇게 소개할 것이고요. 생존 곡선의 유형 세 가지는 이제 맨 처음에는 탄생할 때는 굉장히 많은데 탄생하자마자 죽는 그 숫자가 많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줄은 다음에 이제 성체가 될 때까지 이렇게 자라는 이런 생명체가 있는 반면에, 처음에 태어나서 어렸을 때 죽는 율이 작은 이런 동물들은 나이가 들어가서 수명이 되면 수명 말년에 많이 죽어가는 이런 동물들의 유형이 있다는 것. 그리고 각 나이마다 생존 숫자하고 죽는 숫자가 거의 비슷한 이런 이제 유형들이 있어서 생존 곡선의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설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명과 생식과의 관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6주차에는 이제 보존과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생명 보존과 생물 다양성 관련해 가지고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라든지 위험한 애래 곤충에 의해서 토착 곤충들이 죽게 된다든지,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점점점 이 열대 기후가 점점 늘어나면서 곤충들이 늘어나고, 곤충으로 인한 질병들이 늘어나고, 최근에 이런 감염병들이 늘어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떤 지구 온난화하고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7주차가 되면 중간고사를 보아서 중간평가를 실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주차가 되면 호르몬, 환경호르몬의 종류와 환경호르몬 유발 제품들, 페로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9주차가 되면 9주차에서 11주차까지는 이제 생식과 발생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9주차에는 번식에 대한 선택권, 무성생식, 유성생식, 몸박수정 이런 것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10주차에는 정자들 사이의 전투, 난소에서 만들어지는 난장, 배란과 임신 이런 것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또 11주차는 수정 3단계와 임신 3단계, 그 다음에 다산이나 쌍생아에 대해서 배우게 되며, 이 생식과 발생은 태아가 처음에 이제 난자와 수정이 만나서 이제 수정란이 되고, 수정란이 이제 난화를 거듭하면서 활구가 되면서 태아가 되고, 태아가 성장하면서 아이가 되어서 출산할 때까지 뱃속에서 어떻게 자라는지, 그리고 내배엽과 중배엽과 외배엽 사이에 그런 차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임신 3단계마다의 어떤 그 부위가 자라게 되고, 어느 정도 시기에 우리가 이 청진을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어느 시기에 손이 생기고 어느 시기에 눈이 생기고 손가락이 발가락이 어느 시기에 생기는지, 또 몸이 어느 단계에서 완벽하게 이제 생명체 모양이 되면서 어느 단계에서 급속하게 성장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소상하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12주차가 되면 면역과 건강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세 가지의 방어선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외부 장벽과 상처에 대한 체내 면역 과정, 그리고 시간이 허락되면 애완견과 어린이 건강에 대해서도 언급하게 될 것입니다. 자, 13주차에는 13주차와 14주차는 이제 꿀벌의 생활의 신비와 개미의 생활의 신비에 대해서 소개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13주와 14주에는 곤충의 신비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꿀벌은 이제 여왕벌이나 일벌, 숫벌, 말벌, 아웃백 꿀벌 이런 것들이 있어서, 특별히 꿀벌의 생활이 사회적인 동물로서 군집 생활을 한다는 거. 개미의 생활도 꿀벌의 생활과 거의 유사하게 집단적이고 사회적이고, 또 이 하나의 왕, 개미도 왕이 있고 꿀벌도 왕이 있거든요. 그런 왕 중심으로 이런 사회 체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신비로움을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개미는 꿀단지 개미나 문지기 개미, 목수개미나 병정개미, 그리고 개미 왕국에 대해서 소개할 예정입니다. 꿀단지 개미는 몸속에다가 꿀을 잔뜩 품고 일벌들이 아니고 일개미들이 돌아왔을 때 그 몸속에 있던 꿀단지에 있는 꿀들을 이렇게 이제 양식으로 제공하는 이런 모습. 그다음에 문지기 개미들은 머리에 병폐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제 문지기로서 문을 지키는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운명적인 문지기 개미. 그다음에 집을 짓는 목수개미. 그다음에 싸움만 하는 마치 군인처럼 싸움만 하는 병정개미. 이런 것들에서 배우게 되고요. 꿀벌도 계속 놀기만 하는 숫벌. 교미 외에는 다른 일을 하지 않은 숫벌. 그리고 평생 동안 일만 하는 일벌들. 또 이제 평생 동안 출산과 육아와 이런 것들 하는 여왕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가 되면 이제 기말고사를 통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해가지고 15주간의 일정이 완료가 되겠고요. 이제 수업 제목과 내용이 전체적으로 이제 교과서 중심으로 나가기 때문에 혹 일부 변경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순서를 지켜나갈 예정입니다. 자, 강의 교재는 제이 페란이라는 사람이 쓴 생명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으로 2016년 월드 사이언스에서 이제 번역한 책을 중심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강의 교재는 여러분들이 책을 중심으로 지금 수업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강의 교재는 준비하시고 수업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재 사진은 이제 요겁니다. 강의 교재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이고요. 이 앞에 이제 이렇게 얼룩말이 있는 사진을 가진 이제 책입니다. 제 3판이고 월드 사이언스에서 이제 출간한 번역본 책입니다. 책을 구매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목의 평가 방법은 출석 20%, 중간고사 40%, 기말고사 40%, 합계 100%로 평가하는 과목입니다. 이 과목은 이제 발표 과목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부담이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반면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망치게 되면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점이기도 하죠. 다만 이제 출석 20%, 중간고사 40%, 기말고사 40%인데 이것이 지금 온라인 강의이고 비대면 강의이기 때문에 또 대부분 이제 문제를 그 수업 시간에 진행하면서 제가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강조해서 이렇게 요약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부분 학생들이 만점 받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비대면 강의이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만 치는 이런 과목의 경우에 출석을 1시간, 예를 들면 출석을 1시간 펑크가 났을 때, 예를 들면 1시간 결석을 했을 때, 또는 중간고사에 한 문제가 틀렸을 때, 기말고사에 한 문제가 틀렸을 때, 또 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어떤 한 항목이 틀렸을 때, 한 단어를 제외했을 때, 이랬을 때 그 1점, 2점, 10점, 20점이 이제 학점 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주 올리는 과제 관리에 올릴 과제가 그 레포트가 출석 레포트가 학점에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출석 1시간, 시험 한 과목, 시험 한 항목, 시험 한 문제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다 신경 써야 됩니다. 그리고 레포트를 낼 때마다 반드시 실수하지 않도록 시간 내에 낼 수 있도록 또 한 페이지라도 소홀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셔야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점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평가 방법이 단순하지만 여러분들이 A 플러스 학점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주의 깊게 따라오셔야 될 것이라는 것을 공지해 드립니다. 자, 생명의 신비 과목은 이 복제형 둘리와 같은 생명 복제에 관한 현상, 그 다음에 줄기세포 관련 분야, 그 다음에 유전자 분야, 또 개체군 분야, 이런 것들이 소개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 현상에 대한 여러 가지 신비로운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고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생명의 신비에 대한 한 과목을 여러분들이 한 학기를 마치게 되면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들을 여러분이 획득해 나갈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학교는 생명과학 계열이 없잖아요. 그리고 보건 계열도 없고 또 생명과학과라든지 또는 이제 의학과라든지 간호학과라든지 이런 보건과학 계열이 없기 때문에 보건의료 계열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생명과학의 이해나 생명의 신비라는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명과학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이나 기본적인 지식이나 기본적인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등학교에서 배웠었던 생명과학 분야하고 생명과학 과목하고는 조금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이고 이렇게 생명과학에 대한 생명의 신비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게 될 이 과목을 여러분이 수강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한 시간 신경 쓰셔가지고 좋은 학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생명과학 분야에 진출할 수도 있고요. 4년제 대학교 졸업생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분야로도 여러분이 진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취업해서 이렇게 나가게 될 때 또는 여러분이 스스로 어떤 기업을 운영하게 될 때 생명의 신비 과목이 여러분 장래에 큰 도움과 큰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대학원에 생명과학 계열이나 보건의료 계열로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생명의 신비 과목이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런 분야의 다양한 내용들을 다루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공지해 드립니다. 최근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여기 지금 PPT에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긴급 사용 승인 제품 이래 가지고 2019 N 코로나 바이러스 리얼타임 PCR 키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진단 키트 생산국으로서 전 세계에서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죠. 그리고 이 진단 키트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과학적인 어떤 기술과 과학적인 노하우들이 축적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종플루와 메르스를 겪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2019년도부터 발생한 그래서 2020년도에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생명과학 기술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인정받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진단하는 유전자 검사 방법 자체가 생명의 신비 이 과목과 연결되어 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면역과 건강이라는 분야도 우리가 공부할 것이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수업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또 비대면 강의이기 때문에 큰 위험은 없으리라고 생각되지만은 개별적으로 손을 많이 닦고 그다음에 마스크를 꼭 쓰시고 또 사람을 만났을 때 실내에서나 실외에서나 마스크를 쓰시고 바깥에 나갔다 오면 손을 깨끗이 닦는 이런 것들이 생활
습관화되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마지막 그 PPT 화면을 보면 그 A 플러스 학점을 받아서 기뻐하는 이런 모습이 여러분들이 이 한 학기에 생명의 신비 한 학기를 마칠 때쯤 돼가지고 A 플러스를 받아서 기뻐하는 이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A 플러스 받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다른 학생들보다 조금 더 잘하면 됩니다. 그죠? 모든 대학교의 구성원들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A 플러스 학점 받는 학생이나 F를 받는 학생이나 입학할 때 성적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학생들보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은 모두 다 A 플러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요건과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A 플러스 학점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생명의 신비 과목을 수강 신청해 주신 수강생 여러분, 지금까지 생명의 신비 1주차 1차 시를 진행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